오늘 강의 연재는 공무위원 지방의원 활동이고요. 박대병 선생님 모셨는데요. 박대병 선생님은 정부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비대위원장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축하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야당 의원들 많이 당선됐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북구청에 상기 상무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노조가 아직까지 법적 지위를 불행인지 다행히 모르겠는데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관계로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교조가 좀 있는데 법원노조가 이렇게 나와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노동조합이 자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같은 계기라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분을 원래 모시려고 했는데 저는 가능하면 제가 본 현장에서 본 국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실제로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왔는데도 그냥 오늘 그래서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방의회는 이 정도고 시는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시작하기 전에 공무 노동자들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작 뒤에 보면 공무 노동자 지역본부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90만 공무원들 중에서 전체 저희들은 14만 정도 됩니다. 14만 공무원 노동자가 중국 공무원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부정부패 척결 공기사회 개혁을 그러한 모토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쨌든 간에 민주당 참여정부 됐을 때 가장 많은 해직자를 저희들이 발생시켰습니다. 140여 명의 해직자가 있는 그래서 민주당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세상은 변해야 되고 저희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 색박한 대구 땅에서 어쨌든 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당선됐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고생들 많이 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지금 대구 경북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아우르고 있는 현재 지금 16개 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자장님의 공사무처장을 하다가 저희 선거가 안 돼가지고 현재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내일 모레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면 어쨌든 공무원 노동자가 추구하는 바와 또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추구하는 바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보시니까 우리 이우경 의원님께서는 당선됐으니까 구청 돌아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석대 의원님이 대선이죠. 아무래도 초선이고 구현 활동 그렇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잘하는 것보다 잘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시간에는 꼭 필요하나, 없애자, 이런 이야기 누구보다 많이 들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고, 적어도 동작까지도 직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주로 제가 이렇게 저도 동해에 있으면서 북부에 작년까지 있는 우리 진보 의원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잘 알고 이번 재선된 영재 의원, 그 다음에 시민의원 유병철 의원, 그 다음에 올해는 이영재 의원 당선되셨고 이의원 당선되셨는데 저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정의당에 있는 윤복 의원, 떨어졌던 윤복 의원하고 이렇게 저희들 국군을 치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갖고 특별한 거는 술 한 잔 먹었습니다. 의원들 돈 없다고 한 번은 저희들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원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술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특별하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불행히도 다른 후에서는 그런 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달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뭐 제가 공무원 노동자비라고 이야기했지만 덩치는 14만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따지면 노동자비가 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만든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몇몇 활동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뭐 공무원 노동 보험 들어가지고 있으면 좋겠나 싶어 이렇게 있는 수준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몇몇 그 간부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여정 활동하시는데 보면서 좀 공무원 노동자 측의 어떤 사고 어떤 좀 요구해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면서 이런 걸 미리 전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걸 보면 뭐 지방자치대 그 제도라든지 뭐 그 이런 건 여러 선생님들 오셔가 아마 강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개념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지방의회라고 하는 지각인 그 주민대표경에서 그다음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비판 감시 기능으로서의 지위 이 부분을 가지고 현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항상 띄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전제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구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법률소리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구청에도 있고 지금 동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뭐다 이렇게 새누리당 그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하나의 권력을 줬죠. 하나의 그냥 뭐 토세력으로서 자기 그냥 뭐 구청장 내지는 뭐 그런 권력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직원들이 굉장히 감당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 이러면 자료를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더 많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직원들이 사실은 그 실제로 주민들에서 뽑힌 의원들이 굉장히 종종 같이 이렇게 업무를 협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청장이 더 인사되어 있죠. 구청장들의 이해 요구가 더 많이 강철되는 자료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대표 기관으로서 자기 지위를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한동안 체감을 들고 왔습니다. 이미 계신 분 알겠지만 각 구청에 무정벌사가 이렇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취임식하자마자 이거 한번 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은 여기 후보인데 다 맛있다. 내 동네 뭔 사업하는지 뭐 하는지 뭐 인구가 몇 명이고 뭐 어쩌고 다 있으니까 반드시 보시고요. 또 하나 예산서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가면 예산서라고 도강이 있는데 숫자에 이렇게 있습니다. 두 분의 책은 반드시 7월달, 8월달 휴가 반드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적어도 뭐 국부가 달수가 이 정도 예산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선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시는 것을 장대모도 내가 뭐 하라고 그렇지 이렇게 보면 공문 깊이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어차피 큰 희망 꿈들 갖고 계시니까 반드시 축지를 달라고 제가 하여튼 우리 어린 나라 좀 청하게 하고 이렇게 달라고 하셔가지고 반드시 숙지를 해주지 않은 공성을 드리고 그래서 주민들 대표 기관으로서 자기 좀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의결 기관으로서는 이거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입법 기관으로서 내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하여튼 가장 굉장히 조례 재정 개폐 재정하고 폐지하는 게 아마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보면 의원 발의가 거의 없죠. 우리 뭐 다수 맞죠? 의원 발의 우리가 뭐 제가 얼굴을 모아서 다수 의원 발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뭐 그래서 따로 이제 대부분 이제 집행부나 아니면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내려오는 걸 이제 갖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우리 그 국회 200일 그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사실 계속 연구를 하고 김병철 의원이 그 안행부에서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주민들 그 조례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준화 조례안하고 이렇게 결국 새누리당 그 의원들 설득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발의를 해서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성과적으로 굉장히 되게 모범 사례였다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지평구 올라가면서 다 뜯어고치고 사람 배정하러 오는 게 맹도시라는 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뭐 주민참여 예산제는 걸 배우겠지만은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제든 뭐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리를 반드시 많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집행부에서 뭐 다 표정을 안 내려와야 몇 개 바꾼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도 좋지만 어쨌든 그런 것 상황에서 본인들의 그 충분히 그 주민들, 그 구성원들이 여기 남긴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 예를 들어 적어도 이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13분, 14분이 계시니까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하면 좀 아마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서 저도 거수기는 돼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과 감시 기능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그 구청에서의 사실 의원들이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알겠지만 공무원사회는 계급사입니다. 사실은 그 어쨌든 구성원들이 계급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는 우리 이제 일단 계급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구청은 보통 뭐 후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3급까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보통은 그 실제 북부 예시를 보시면은 일본에 보시면은 그 직급별 해남부 6급 이상이 238명, 직급별 646명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대부분의 이제 업무를 하는 구청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보통 7급, 6급, 아니 8급에서 7급이 입주를 하고 이제 6급이 계장을 맡고 있습니다. 키는 단계가 높으니까 이제 5급이 계장인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아시죠? 그다음 이제 5급은 이제 구청에서는 바닥이죠. 4급이 국장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급이 구청장. 8급은 인구가 많아서 단계가 높습니다. 2급이 구청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십니까? 그런 계급적 질서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계급 사회다 보니까 물론 옛날보다는 굉장히 희석되어 있고 노동자분들께서 좀 더 경영을 자유롭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움직이는 경향성은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6급 계장이나 아니면 5급 가장의 의중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도 많고 판단되어 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대부분 이제 새누리당 그런 같은 데는 그냥 가장을 불러가지고 그냥 이야기가 끝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뭐 사실은 어쨌든 이런 밑에 이제 그런 걸 실무관이라고 일반 직원들이 이제 하는 거니까 사실 공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업무를 맡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이게 걔네들의 어떤 그 경향성, 계급적인 경향성을 조금씩 희석화시킬 수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힘들겠지만은 물론 뭐 가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 편하겠죠. 보세요. 총알까지 오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뭐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다른 단계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특히 이제 9월달에 감사를 하죠. 근데 다음 감사를 그대면 사실은 뭐 직원들 뭐 제가 봐도 뭐 좋다고 뭐 잘한다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돌아서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 많이 달라고 어쩌고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역시 내용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들이 받아본 거는 어떻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 관계를 예를 들면 뭐 자꾸 뭐든 각 장르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에 맞는 이제 부서가 6번에 보시면은 이제 행정조직 보면은 직속기관이나 1소 저기 뭐 본청에 보면 3국 21.7과 89개 담당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이제 국이 이제 국안에 이제 따라 보통 서너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문화공실 예를 들면 이런 데 이제 실 별도로 존재하는 게 있고요.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담당은 이제 6급 계장은 담당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국부 같은 경우는 89개, 89명이 계장이 있다.
도약이 있겠죠.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적어도 그 신무 단위와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형성되면은 조금 좀 일하시는데 폐를 펼치시고 또 하나 의원에 대한 선입관 들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또 다른 권력으로 또 하나의 권력으로 다가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의 그 동일한 공직 우리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기관을 다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서 하시면은 지금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뭐 사건 권한 이런 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해야 될 이야기들은 사실 그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게 민간 위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오다 보니 저도 지금은 이제 제가 뭐 농작을 하니까 사실 우리 현장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관심 있는 부분이 청소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노사 문제의 발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 부분이 민간 위탁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는 안 된 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구청에서 지금 현재 모든 청소 부분과 민간 위탁돼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위탁된 업체 속에서 어떤 노사 관계가 계속 발생하면서 그 문제 결국까지 또 구청으로 와서 구청장 주민이 살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데 적어도 그 청소부만은 어쨌든 지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자 중에 한 사람. 저는 제가 그때 당시 민간위탁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실제로 비용면에서 보면 민간위탁보다 지경이 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실언이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시민단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구의 전문적 의원들 공문 맡겼어요. 정말 이 민간단체가 옳은 거냐라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7번 뒤에 보면은 제가 2013년도 시장하고 이렇게 교섭하다 그러면서 제가 안중에 두 번째 보면 이제 보호지 붙여왔는데 민간 있다고 고용 전환하자라고 해서 제가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관항이나 여러 지역에서는 이 직영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직영으로 돌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자신 주위에 사실 경량제 봉투 행사 얼마 없잖아요. 이미 경량제 봉투는 이 민간 위탁으로 해서 인간 파괴됐다고 보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길거리 가면 온 진지 쓰레기 진지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결국 민간 위탁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자기들이 아침에 청소 쓰레기를 수거해서 서대에 갖다 버리면 딱 그냥 톰수 나옵니다. 톰수에 따라서 끝은 끝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까만 게 빨간 게 돌에서 식빵 끝이라고 그게 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현장에 사실 쓰레기 경량계라든지 청소도 이미 실패로 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청소 문제라도 직경으로 돌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상임이 배당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저희 노동자과 시민단체가 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좀 한번 직경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공공장에서 한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공장은 그렇지만 어쨌든 저보다도 더 못한 비정규직들이 굉장한 숫자가 구청에서 있습니다. 속히 말해서 청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 저는 구의원들 부탁드리는 뭐냐면 내가 살고 우리 구청에 있는 우리 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양질의 노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사실은 물론 구청에서 고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케이스 어쨌든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실제로 내가 살고 내 지역구에 있는 주민이 임금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한번 찾아봐서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 과제로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쨌든 지역구에서 전례됐던 것이지만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기 동네를 모르면은 다음에 재선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제 동네 국회 유병철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하시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많은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실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시민 후보를 같이 하면서 사실은 재선을 하신 분이거든요. 재선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발로 뛰고 더군다나 상직 3동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시는 분이 그 이원태 의원님이시죠? 지금 상격동이나 포켓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래는 상격 3동은 주택단지로 이렇게 2층 양으로 이렇게 계획도시를 만드는 지금은 다 우리 전부 원룸이 다 들어왔습니다. 원룸이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 그냥 원룸이랑 구조가 사실은 그냥 무심코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경북대학교 앞이나 포켓동 같은 경우에는 2층 양업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수구를 쓰는 자치구에서 일정 부분 돈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서울이라는 지금 현재 상륙동에 포켓동에 집짓는 대구 사람 아무도 없고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들 돈으로 이제 그 집을 100만 원을 사서 부숴서 원룸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고 가다가 보통 자기 같은 팔았지 팔고 앞으로 거치죠. 거치면 부동산 업자하고 개탁을 해서 이제 부동산 업자가 계획적으로 일단 학생들을 넣고 이러면 한 달에 방학이 보통 30만 원씩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넣는다 치면 그걸 그런 동작을 들고 이 집 사라 그러면 안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 돈 있으면 사는 순간에 몇 달 전에 그날은 똑같이 하는 거죠. 아들 안 들어오고 제가 작년 저당에 민구조사 할 때 그러니까 공식이 그냥 만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는 순간에 그냥 똑같이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쨌든 돈의 유혹에서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어디 아파트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면 사실 거리가 없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처지고 빠지면서 또 하나 마을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우리 경제 같은 주변에 보면 경제 같은 경우는 약 한 중국 아들이 한 2,000명입니다. 쓰레기랑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완전히 쓰레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건 굉장히 큰 과제였고 그래서 아마 이벤트 경우는 그래서 이제 상가와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5대 구이도 만들고 이제 경대 농장 쪽으로 해서 담을 걸어서 젊은 청년 문화 공간을 만드는 계획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죠. 공사도 다 많이 되고 공원도 이제 뜯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손님들 들어오도록 하고 이런 데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주민들이 필요한 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기만의 사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속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도 새누리당하고 150석 사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이분은 어쨌든 사전투표 새누리당은 한번 젊은 분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사전투표가 하나도 없어요. 이 유병철을 사전투표에서 쫓기가지고 당선이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적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지역구에서의 문제가 무엇이고 뭔가 나만의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끊임없이 주민들을 이해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아무개 없는 사업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4년 동안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여러분 좀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어차피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사실은 새누리당 당원은 의원들은 사실은 지역 내 하나 토 세력입니다.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조건하고 이 민주당 의원들은 분명히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바람 뛰면서 나만의 사업을 분명히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동사무 주민센터. 사실 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센터가 운영돼야 됩니다. 공무원은 일만 그게 필요한 일만 하면 되는데 실제는 공무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 주민센터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주민센터, 소위 말해 동료의 개념을 보면은, 우리 후보 6번에 보시면은, 행정부에 보시면은, 보통 뭐 통으로, 673개 통과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반은 지금 뭐, 통반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통반이 있는 줄 아시죠? 근데 그건 뭐, 어쨌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눠놨겠죠. 정치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해서 제가 있는 동네에 9개 관련단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살기, 청소년 협의회, 뭐 방위협의회, 뭐 자율방, 이렇게 해서 9개, 보통 아마 9개 정도 구성하는 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 속에 저는 아까 올라오기 전에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은 이런 조직들이 실제로 새누리당의 정치 조직의 발입이다. 이걸 어떻게 무력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스스럼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의당한테도 이야기한 거냐. 너희들 당원들 새마을 문제도 들어가란 말이야. 그 자꾸 나쁘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제 동에서 아마 각종 대단한 얘기가 있습니다. 회의 때 오시라 가거든요. 갔어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대부분 이런데 지금 현재 각 아마 단체들 그렇게 뭐 사람들은 아마 많아요. 요즘 다 무조건 갔기 때문에 그럴 때 보고 뭐 사람 가면 그래 뭐 내 좋은 사람 하나 추천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사 주민자치센터 뭐 동사 가장 큰 의결부가 주민자치위원회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좀 뭐 옛날에 동명자문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는데 사실은 이거 뭐 동네 유지들의 그 자치판입니다. 사실은 그 들어가기 좀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여기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동의를 다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뭐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이 다 하지만은 원칙 그렇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사람들을 넣어야 된다. 넣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꽂거나 말거나 간에 뭐 자유총명으로 거든 간에 가능하면 좀 넣어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사실 또 다음 시작하기 어렵겠죠. 진짜입니다. 이만하게 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쉽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주민들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유병철 의원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그 3월 선거 유병철 의원이 원래 될 때는 대연동, 상계 3동 그러니까 대연동 1동, 2동이 다 합해지면서 대연동이라고 있고 상계 3동 여기만 해서 선출된 의원인데 작년에 이제 선거가 확정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계 1동, 4동, 2동 이 훨씬 적보다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상계 2동은 대화 아파트 공간이다 있는데 이게 같은 선거를 묻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전혀 지역구를 하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말았지만 근데 원체 그분이 뭐 발로 뛰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만의 답을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저는 잠깐 없더라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잘 됐는데 그래서 뭐 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할 이야기는 뭐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의원으로서의 그런 그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위를 분명하게 좀 인식하시고 그러한 지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예산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 우리 위원님 계시면 듣고 갑니다. 듣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 여기에 북부 6번에 예시로 써가는 거 보시면은 북부 예산 대봐야 373억이죠. 사실 이거 놓고
뭐 예단이 일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구청장 다 빠지고 나면 사실 의원들 돌아올 별로 없어요. 사실 이거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얼마 받아 나도 동네에 무릎을 하나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3,700. 네. 네. 사실 이 돈 실제로 그런 게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예산서를 보시라고 하면은 그 예산서 곳곳에 구청장에서는 또 20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후에 아마 예산서를 갖다 놓고 아마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될 그런데, 예산서 속에 보면 각각의 어떤 그 사업마다 보면 구청장들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예산 자기가 알아서 쓰는데, 이런들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주민들 위해서 쓸 거냐는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모든 사업은 그 예산을 기초해서 사업이 일단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만 정확하게 읽을 줄만 알면은 얘네들이 뭘 한다는 게 대부분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쨌든 뭐 공무원들한테 묻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자주 공부를 하시면은 대충 이렇게 뭘 하겠다 이런 게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공부를 하셔서 예산서 뭐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이 없는 사업은 없거든 없기 때문에 예산 사업을 똑똑하게 하는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업을 뭐가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 거의 다 드렸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동시에 그 많은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아마 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과 또 다른 또 하나의 공무원, 많은 다수의 공무원과 의원들이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작년에 다 찍었기 때문에 의원 계시겠지만 그 안식휴가 관련해서 구청장들을 다 만났었는데 이런저런 어쨌든 구청장들도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말이 지방 같지도 않지 실제로 뭐 딱히 안행표에서 다 이렇게 다 치고 앉아 있으니까 돈을 다 치고 앉아 있으니까 실제로 움직일 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면 갑니다. 노동자합이 와서 좀 이야기하더라. 사실은 저도 구청장이나 내나 중앙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청장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 아니면 노동자합과 의원들이 함께 정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그 달서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후보 같은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정의당 2분 계시고 유병철 의원 이렇게 3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하반기에 전부 다 상임위원장 했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실은 새누당 이 양반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사실 그 이런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발로 뛰는 사람들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상반기는 어쨌든 자기 힘에 의해서 뭐 어장도 다 했는데 하반기 들어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자리들이 되게 자리들이 있겠다고 해요. 지금도 속에서 이 양반 열심히 하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 의장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유복은 떨어졌지만 뭐 운영위원장도 하고 뭐다 이렇게 위원장도 다 했어요. 다 하는 걸 보면서 참 그 힘이 결코 적지 않구나. 하기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분의 지위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저는 오면서 어쨌든 뭐 다른 데 들어오지 않고 한부터 왔는데 어쨌든 민주당에 왔습니다. 민주당은 색깔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보다 더 서민과 이렇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 속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움직여 주실 때 비로소 새누리당과 이렇게 차별될 수가 있고 지역에서 또 새로운 정신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복현동이라서 사실은 뭐 찍을 사람이 없다기보다도 사실은 어쨌든 찍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의원 당선되시고 해서 내심 기뻤습니다. 자주 만나게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자기의 역할을 좀 찾아서 하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세상 부탁드리시면은 사실은 뭐 어쨌든 몸에 좀 힘 빼시고 권력으로 다가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저도 역시 우리 의원님들을 도와드리려고 끊임없이 우리 공무원 동지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공무원들 마음에 안 드는 것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 할 때 정말 구정부패를 척결하고 정말 공기사에 좀 보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존재하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이것을 대란을 해야 되는가. 저희들 어쨌든 여기 뭐 먹고 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눈에 우리 의원님들이 4년 있다 가는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렇게 함께하는 그런 정말 참 일꾼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강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4년 지나면 없어지십니다. 저 대통령도 마찬가지, 박근혜 걔도 그냥 3년 지나면 갑니다. 뭐 제가 뭐 잘못하면 한 번씩 가서 뭐 징계 받으면 되겠죠. 그럼 또 지나면 또 가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기억 속에 함께 남고 이렇게 서로 또 어쨌든 동지로서 또 어쨌든 서로 어른으로서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공기사회 좀 더 바꾸어내고 또 나가서 지역사회를 훌륭한 공동체로 이렇게 바꾸는 데 우리 의원들 많은 역할을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소식 말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예, 예. 아까 예산서를 본 거에 있어서 사업부 콜수에 구청장이 쓰는 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구청장 쓰는 돈 이렇게 항목을 해놓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자기에서 방법과 이런 돈 있죠. 공짜로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서에 그 구청에 쓴다는 건 어떻게 캐치를 해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어쨌든 구청장도 자기 뭐 행사성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 뭐 특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분인데 그렇게 가는 거고 또 감사실 예산 같은 풀 예산이라든가 기간 공통 예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주로 이제 뭐 이렇게 행사를 이제 구청장 어쨌든 자기 행사 많이 해야 되니까 다음 부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 새누리당 거의 일색이다 보니까 사실 구청장 제어되고 이렇진 않아요. 구청장 거의 다 거의 일반 분위기로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도 분석하고 우리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동마다 아마 뭐 축제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세월호 때문에 이렇지만 사실은 뭐 고팡 좋고 뭐 끊임없이 행사했어요. 사실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도 정확하게 꾸려서 어떻게 이제 당장은 안 되겠지만 마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월별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게 축제 마을 공동체 행사에 기여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판단해서 개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또 바꿔야 돼서 예산을 어쨌든 간에 구청장이 고 있는 공식적인 돈만 써가지고 구청장 진짜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돈을 많이 끌어모아서 쓰고 그런 상황이고 또 돈 좀 나오면 아마 또 뭐 연말쯤 되면 자기 또 뭐 부여들 얼마나 주긴 줘요. 맞죠? 주긴 주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일상적 사업을 통해서 구청장의 어떤 불필요한 예산들을 감시해내고 이렇게 찾아내야 그런 걸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 많은 의원들 계시니까 서로 협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을 네. 민간 혜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들은 헬스부에서 구립도서관이 우리가 직영체제인데 이것을 이제 민간 혜택을 시도하려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하려는 것을 이제 제가 녹음 발언하고 성서도서관 친구들 그 엄마들 모임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부장한테 좀 압박을 해갖고 문제는 좀 쉽게 해결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례가 오기 전에 조례 심의위원회 지평구 쪽에 사는데 거기서 자동적으로 구립도서관을 제외시켰어요. 국작도 없어내서. 그래서 뭐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농성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우리 목적을 달성을 해서 이번 선거 때도 그래서 저 친구 엄마들이 많이 또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해서 서울 쪽 공무원 노조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 노조는 직영을 이렇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문화재단과 관련해갖고 집행부 쪽에 의견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뭐거든요.
결국은 이제 예산이 적게 된다라는 명목을 들더라고. 예산 뭐 어떻게 적게 되냐. 결국은 그게 뭐냐면 비정규직화를 만드니까 인건비가 낮아지니까 그게 더 적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루트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요. 더 돈이 점점 많아서 후에 예산을 또 지원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 갖고는 돈도 더 이게 더 많이 비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뒤에서 얘기해주는 공무원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공무원들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여줄까? 저희도 그렇게 요구 작년 요구하지 어쨌든 민간위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세금으로 낸 걸 갖다가 이거 배불리는 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공공의 재산이고 적어도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청소가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뭐 인원에 대한 돈 그쪽에서 다 나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동 뜯고 싸우고 말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청소 행위 자체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아마 의원들 닦아시는 되는 순간 제일 뭐냐면 아마 쓰레기 문제 지나갈 거거든요. 이 붕괴가 어디서 왔느냐? 결국 종량제 봉투의 붕괴는 뭐냐? 그런 민간위탁에서 왔다고 보기 때문에 새롭게 청소에 대한 대안을 바꿔내는 작업을 1차적으로 민간위탁을 더 직결시키는 것부터 다시 총체적으로 한번 쳐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정규직들이 비정규직화 되면서 좀 줄어들고 그런 건 없으나 청소 같은 경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어요. 임금의 문제요? 예. 그렇게 임금은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개인 업자 예를 들면 임금 사람을 10명 썼는데 실제로 9명을 쓰고 이게 문제가 돼가 뭐 작년에 아니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도서관이 사서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사서직들이 그 이제 치료를 가거나 아니면은 그 민간위탁하는 쪽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사서직들이 거기에 갖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법 때문에 또 구에 있는 사서직들이 신분 보장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물론 소수였거든요. 사서직들이 미선지 달서구에 그분들의 어떤 신분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뭐 작은 일자리들 양질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세금으로 만드는 국민들의 돈에 의해서 만든 기관에서 사용되는 사람들은 저도 적정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국민들이 거기에 채용되고 하는 거잖아. 적어도 저는 다른 구에 와서 사람이 거기 채용될 게 아니고 자기 구에서 채용될 거니까 자기 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반드시 지경이 민간위탁들은 구에 막아야 되는데 이게 물론 뭐 이명박 시대의 신공공 행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민간위탁이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 하나하나 잡아내므로써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이든 뭐든 사실 이게 그 민간위탁을 막아야 돼서 지금 좀 많은 주민들이 그게 호응을 하고 다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세월에 많은 그 부분이 바뀌고 있는 것도 또한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물론 뭐 단순히 이렇게 자본의 돈의 논리에서 가다 보면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내가 뜯어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가면 서울상에 보면은 정말 뭐 진짜 그런 것처럼 보이면 실제로 그 서양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제 말씀으로 다 그런 이렇게 지금 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집어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한 자리를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 갈 수 있도록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는 가입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공무원 노조 가입 안 하시죠? 지금은 뭐 특급 이하는 거의 다 있습니다. 북구만 복수노조 체제여가지고 중노 저희들이 한 80명 밖에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그렇고 나머지는 각 복수는 공무원 노조가 대다수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중국 같은 중구요? 중구 나라 보는 나라 보는 양은 다르고 질은 뭐 질은 아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질
제일 문제는 제가 안 그래도 뭐 작년에 우리가 달서구 그 구연성 뭐 주문 사건에서 여러 번 집회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뭐그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노동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이후에 뭐 어쨌든 간에 그 노동자가 있으니까 그 노동자가 한번 뭐 모르겠습니다. 뭐각그 하여튼 뭐 노동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생각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은 그런 자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어쨌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리고 어쨌든 의원님들 물으면은 뭐 앞에서는 선생님이 다 해주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필요한 거 따라서 이렇게 뭐 절차에 따라서 묻고 끊임없이 묻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뭐 안 된다 하는 건 거의 아마 드물 거거든요. 공무원 그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직무를 인정받고 있습니까? 안 봤어요. 법에 소위 말하는 법에 누른데 뭐 받고 안 받고 정치관 실제로 하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어디로 적용되어 있습니까? 증교조도 여자 이렇게 된 것처럼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가입자들 많은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뭐 공무원 노동자의 어떤 그런 나름의 어떤 그런 그 공개사의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큰 취지가 맞아왔었고 이거 제가 이렇게 된 거는 민주당 참여실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드리고 2000년도부터 국민정부에서 또 하나 물어보죠. 국민정부 때 이게 정의되는 저희들 그 농원 1년차 때 대단한 거. 지금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지방공무원이라고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반대 개념은 뭐고 지방 공무원이라고. 이 지방공무원의 각 구청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구청은 전부 지방 공무원입니다. 지방이면 지방조직 지방 공무원.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고요. 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좀 지방공무원입니다. 그중에 물론 국가직 파견되기도 한데 이게 됩니까? 이게 전환이 됩니까? 안 되죠. 시험 자체를 따라서 없으니까 똑같은 이제 지방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되기 때문에 근데 시험 똑같죠. 국가직 이렇게 국가기관들 저희가 시험을 칠 때 국가직, 지방직 별도로 뽑습니다. 네. 그럼 지방자치단체를 시행하고부터 이렇게 달려진 겁니다. 아니 그전부터 지방자치는 이제 이미 지방 공무원들이 있었죠. 이 중앙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 중앙공무원이고 여타 시도를 전부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전부 다 지방공무원입니다. 우리 지금 대구시는 예, 전부 지방. 이것을 질문을 꼭 경찰공무원 주셔야 똑같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은 강사님 나와주시고요. 오늘 공무기본 지방의회 의원에서 대해서 박 대표님이 실제적인 어떤 내용, 실제적인 계획을 말씀을 잘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사장님 인사에 남는 단어가 또 다른 교육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저희 우리 당 의원님들이 잘 새겨놓고 또 저희 태생팀 주변나 대구 광역시당도 그만큼 잘 새겨야